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특집 대담 정민정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꿈꾸며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마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있는데요. 이 포럼 분권과 통합의 상임 고문으로 계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푸른방송 시청자분들과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대구시장계에서 떠난 지 벌써 한 1년 한 4개월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주 뵙질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대구서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재충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충분히 쉬었고 해서 이제 다시 대구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길이 나서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 자주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장을 8년 역임하시고요. 지난해 6월이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어요. 퇴임 후에는 어떤 바쁜 일정들 보내고 계셨나요? 우선 대구서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과 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디 살고 어떻게 한다는 걸 알리지 않고 네.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럼요. 계명대학교 석좌 교수로 네. 대학원생들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분권과 통합이라고 하는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부터 한번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포럼도 만들어서 네. 원래 초청 강연이나 공부하는 모임, 봉사활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했고, 예. 저는 퇴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대구에 살면서 새로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대구를 생각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럼 분권과 통합 상임 고문으로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포럼도 직접 창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포럼 분권과 통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건국 75년 동안 참 많이 발전하고 커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은 너무 꽉꽉 차서 과밀화돼서 문제이고 지방은 텅텅 비어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지금 해마다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학교를 찾아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님이나 중앙정부의 시혜적인 걸로 되질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네.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계층으로 나뉘어지고 또 최근에는 보수,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대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국민통합운동도 네.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한 1,200여 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지방 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 기사에서 국민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인구나 소득, 일자리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정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자구책도 모색하고 있는데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그동안 모든 국가 자원들을 수도권에 몰아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수도권의 면적이 11.8%밖에 안 돼요. 네. 전국 면적에. 그런데 인구는 벌써 51%가 몰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몰려 있으니 수도권의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나고 수도권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팍팍하니까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기는 가는데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자원을 그동안 학교도 기업도 다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 신도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신도시 만들고 신도시 만들면은 또 지방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야 된다. 국가 자원을 정말 과감하게 지방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포럼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게 그냥 국민운동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 결국은 국회 정치가 결합이 돼 줘야 됩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도 만들고 저는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 어디에서 살거나 정말 골고루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에 살 권리는 국민 누구나에게나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만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방 분권만이 이 근본 해결의 첫걸음인 것 같은데요. 자치 분권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옵니다. 특히 추풍령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뭐 정부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하기가 훨씬 좋도록 세제라든지 또 이 지방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좋은 인력들을 배출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그렇게 그 대기업이나 이런 게 지방으로 왔을 때 거기에 일하는 임직원들이 자기 자녀들 좋은 교육 받도록 하고 또 문화 혜택도 받도록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국립문화시설들, 국립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 줘야 됩니다. 교육 문화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또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주고 그리고 국가 재원을 지방에 이제는 더 많이 투자해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지방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또 지방의회나 시민들의 노력도 다 하나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방 자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으로서. 우선은 우리가 지방에도 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려는 간절한 그리고 또 단호한 의지들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뭐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매번 정부마다 균형 발전하겠다고 그리고 지방 분권 하겠다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 1년 이상 가는 정부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히려 지방에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내 자식들 서울로 보내겠다. 이건 체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국민운동이 먼저 되면은 저는 정치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을 만든 것도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서 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인식이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헌법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인들요 표 안 되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는 중앙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부터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자. 이런 의미입니다. 작은 힘이나마 우리의 의식부터 개선이 되고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화제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인 간담회에서 내년 4월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혹시 지역구는 정하셨나요? 예, 지역구 정했습니다. 네. 정해서 이제 이사하고 네. 또 사무실도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병지역, 네. 그러니까 우리 두류공원이 있고 또 두류공원 주변이 제가 새로운 정치를 도전하고 꿈꾸려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구시장을 8년이나 연임하셨기 때문에 또 대구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달서 병지역을 선택하신 이유, 혹시 신청사 때문일까요? 뭐 신청사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시장을 8년 했으면은 대구 어디 출마할 건가는 제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네.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 가장 한가운데가 사실은 달서병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 제 재임 시절에 서대구 KTX 역사가 건립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두류 정수장 지금 달서병에 있는 예터를 대구 신청사 부지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달서병은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겁니다.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가 이제는 골고루 잘 사는 네. 대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는 그런 대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달서병을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또 정치도 이제는 좀 교체해서 네. 그 달서병을 정치 교체의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서병으로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역구를 정하시고 나서 직접 많이 동네를 둘러보셨을 것 같아요.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지역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긴 했고 또 네.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달서병 지역에 어떤 수건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점검을 네.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달서병지의 가장 중요한 건 신청사입니다. 네. 신청사를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신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 있는 두류정수장 예터가 두류공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월두 두류공원은 또 우리 달서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의 도배와 같은 지역입니다. 제가 재임 시절에 리모델링을 일정 부분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둘러보면서 그 정도에서는 안 되겠다. 이걸 정말 명품 공원으로 신청사와 어우러지는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대구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비전과 청사진을 좀 더 다듬을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석구석 다녀보니까요.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송현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 또 두류동이나 감산동 이쪽 일부는 경관 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서 굉장히 이 주거 환경도 나쁘고 교통 환경 뭐 이런 것이 나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푸는 일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주거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일도 네. 제가 해야 되겠다.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지금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전통시장도 다 거의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마다 좀 작지만은 특화된 시장들을 만드는 일들,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어르신들 인구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뭐 아무래도 제가 다녀보니까 대구시장 시절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참 많겠구나, 이런 네. 것들을 절감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퇴임하시고 나서 대구 이 신청사 건립을 두고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현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부지 매각을 표명하셨다가 또 얼마 전에는 부지 매각 없이
또 신청사를 그냥 공유재산 매각으로 짓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대구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홍준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고민이 계셨겠죠. 네. 그러나 제가 신청사를 제때만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전임 시장님, 전전임 시장님 때도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역 간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네. 또 IMF 등이 오면서 무산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에 누가 들어서라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청사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시민 대표들이 평가하고 결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결정한 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 사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때로 돌아가면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달성군, 북구, 중구가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때 달서구는 지금 두루지 정수장 부지 48,000평을 오로지 대구시청사를 만드는데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한 거고 네. 시민들이 그걸 결정해 준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달서구가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잠시 생각하셨던 것처럼 절반을 끊어서 팔고 절반만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 그랬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 안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게 48,000평의 부지 제 생각은 그보다도 더 앞서서 앞에 달구볼대로까지 감산동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해서 두류공원에서 신청사 그리고 달구볼대로까지 광장과 공원으로 연결된 개방적인 뻥 뚫린 청사를 만들어야 이게 대구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청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그 길로 가는 걸음걸이를 내디딘 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된다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코로나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었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대구 시민들이 몰랐던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들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시기였죠. 네. 뭐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 취급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 대구에서 유행할 때는 초유의 일이었고 네. 그때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독성이 강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대구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는 동대구역에 동성로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다 얼어붙은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시민들이 놀라운 지혜로 그리고 하나된 힘으로 우리가 53일 만에 정말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그 대역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저나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지만 특히 우리 의료인들 지역의 의료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구 시민들께서 놀라운 그러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구니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자부심도 밖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신청사 건립을 당장 할 수 없는 이유가 코로나 생계 지원 자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각도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마 신청사를 늦어지는 이유를 돈이 없다. 네. 또 권영진 시장이 그때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아놨던 것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도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 네. 모든 시민들이 고통받고 지역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을 때 대구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고, 그 중에 재난지원금 중에 아주 일부를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신청서를 못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구시 1년 예산이 10조가 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 재임 시절에 저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해 놓고, 그리고 엑스코 동관을 새로 지어야 될 때 2년 만에 280억을 들여서 빚 안 내고 지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구시가 이제는 신청사 반드시 지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은 예산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신청사의 부지를 절반을 팔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 부지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파트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숲속에 있는 신청사를 지으려고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대구의 미래와 관련된 좋은 제대로 된 청사를 짓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대구시 예산으로 의지만 있다면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구시 신청사는요, 권 전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또 우리 권 전 시장님께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갖는 미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대구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네. 신청사와 서대구 KTX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달서구와 그리고 달성군 그리고 서구 지역이 아마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해야 동대구 수성구 동구하고 균형 발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의 80%가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네. 성서 산단이라든지 서대구 산단이라든지 달성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임직원들이 서울 가기도 어렵지만 갔다 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해외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의 바이어들이 동대구역을 통해서 성서산단, 달성국가산단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서대구역을 만들고 이제 이 대구시청까지 오게 되면은 이쪽이 아마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발전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신청사는 그냥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고, 그리고 서부 지역의 발전의 중심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멋진 랜드마크로 지면은 네.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동경 가면은 동경시청 가보러 가잖아요. 또 외국에서 오면 서울 가면 서울시청 앞 광장 갑니다. 이제는 대구 가면은 두류신청사 가보라는 얘기들이 아마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두류공원과 어우러져서 좋은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청사를 만들어서 네. 대구의 전체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신청사에 담겨 있습니다. 네. 신청사는 대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하지 않고 지체 없이, 네, 이렇게 더 이상 갈등도 없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총선 출마 선언도 하셨고요. 앞으로는 정치 행보 이어가실 것 같은데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참 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3050 클럽,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빠른 성장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든지 출산율이 우리가 엄청나게 꼴찌입니다, 지금. 네. 이렇듯이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 멀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밖으로는 우리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히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제 소망이고 꿈이고, 그걸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나라 만들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드는 정치, 네. 그것을 우리 대구가, 우리 달서병이 중심이 돼서 선도하는 그런 정치 해보겠다는 게 제 꿈이고 각오입니다. 네, 이 대구의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시민분들과 푸른방송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민 여러분, 아직도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경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어려움 다 겪고 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 권영진 부족하지만은 8년간 대구시를 위해서 일했던 그 열정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푸른방송 특집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포럼 분권과 통합 상임 고문으로 계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함께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계획, 그리고 출마 선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구의 지방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방송 특집 대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